한 장관이 당대표가 되거나 그 레이스에 뛰어들면은 네. 민주당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민주당 쪽에 기대에서 약간 네. 그런 추측들, 약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시풀 띵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지금 가미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카드에 대한 어떤 지금 여론을 한번 지금 청취하는 이른바 애드벌룬 기간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본인도 정치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들 정도로 일단 저는 여기서 잠깐 중립기가 박아도 될까요? 한동훈 장관의 스타성은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세요? 첫 번째는 기존의 보수층에서 내놓은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이질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죠.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젊고 요즘 뭐 예능 프로그램 보면 한 장관이 옛날에 했던 머플러 이렇게 매가지고 나오는 그런 네. 것들 아직도 하고 있던데. 네, 맞습니다. 뭐 안경, 심지어 지금 저 마스크도 보수층에서 보지 못한 이질적인 어떤 요소들이 하나 두 개가 결합되면서 좀 유니크하다. 저런 게 또 매력인가? 라고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여러 군데 나와서 야당 의원들과 주고받는 여러 가지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여줬던 좀 똑부러지는 발언들, 사이다성 발언들이잖아요. 이전 보수주자들에 비해서 좀 똑똑하네? 약간 이런 생각들을 느끼는 보수성향 유권자들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도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이다. 또 대장동 특검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을 때도 수사받는 당사자가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하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 장관의 발언을 보면 본인도 정치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들 정도로 우리 보수층의 마음을 확 뚫어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반드시 향후 어떤 정치적 행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기보다는 장관은요 정무직 공무원이고요. 사실상 그 자리가 정치인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뭐 정치적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안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왜 한동훈 장관이 지금 당대표로까지 얘기가 되고 있냐. 바로 앞서 설명드렸듯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는 당대표 후보군이 안 보인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세 가지 조건이죠. 수도권 대책과 MZ세대의 인기, 그리고 공천을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지금 한 장관에 부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선배가 보시기엔 이 세 가지 조건이 정말 한 장관에 부합한다고 보세요? 그럼 하나하나 따지고 한번 보시죠. 그 수도권 대책이 있다. 수도권 출신이라는 얘기인데 한동훈 장관이 서울 강남 출신이죠. 네. 근데 본인이 서울 출신이면 수도권 대책이 다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검증을 해봐야 네.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정확한 얘기는 수도권 대책이 있다는 얘기는 수도권의 지역구를 두어서 네. 거기 민심을 꽤 오랫동안 청취하고 수도권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예민하게 아는 사람이라는 게 바로 수도권 대책이 있다는 뜻이에요. 네. 두 번째, MZ세대의 인기가 있다. 한 장관이 그러니까 예전에 취약했던 세대나 어떤 계층에도 인기가 있다고 얘기 말씀드렸는데 MZ세대 거는 나중에 한번 작정하고 여론조사 돌려보면 이 대목은 부합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또 똑똑하고 패션 센스도 뛰어나고 뭐 그래서 또, 그럴 수도 있죠. 술도 마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미지가 검증을 달라서. 해봐야 되는 영역이지만 공천을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 저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나는 저 얘기를 보고서 네. 물론 거론되는 사람이 공천을 안정적으로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그럴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한동훈 장관이 당대표가 되면 공천을 안정적으로 해? 그러니까요. 공천은요 검사들 인사 발령되는 거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한 장관이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난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자꾸 우리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한 장관도 좀 이 방송을 보고 있거나 나중에 보고 있으면 난 얘기도 안 했는데 하면서 답답할 수도 있겠으나. 네,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논쟁점이 많아서 중립기업 받고 얘기를 해보자면요. 네. 이 세 가지 조건이 가장 많이 얘기가 되긴 했는데 그 뒤에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3월 12일로 예정된 전대 시기가 좀 늦어지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라도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와서 이겼듯이 그렇게 해야 될지도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새로운 인물은 한 장관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주호영 대표가 이제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는 거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꼭 주호영 원내대표 뜻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권 네. 차원에서 한동훈 카드에 대한 어떤 지금 여론을 한번 지금 청취하는 이른바 애드벌룬 기간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뭐 딱히 지금 그런 얘기한다고 뭐 추가로 돈이 들거나 불법이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사람들의 생각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지금 그런 과정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지 않나.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과연 이 총선권을 진 당대표가 되는 게 과연 국민의힘에 유리할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논쟁, 이 사안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예요. 설령되면은 그럼 과연 이게 유리할 것인가. 한 가지 보여야 될 게 물론 국힘 내부에서 나왔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게 뭘 의미할까? 예를 들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어디 라디오 나와가지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의 발언을 해석을 하면서 저거는 한동훈 장관 얘기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저거는 저 조건을 부합하거나
거기에 가까운 사람은 한 장관밖에 없는 얘기를 해요. 근데 민주당이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뭐겠어요? 한 장관이 당대표가 되거나 그 레이스에 뛰어들면은 네. 민주당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선배 말씀하신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또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이제 검찰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정 정국에 좀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더 띄우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뭐 한 장관 없으면 수사 안 되나요? 저는 그거는 조금 너무 마이너한 해석이라고 아, 봅니다. 정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본질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렇게 예, 보세요?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잠깐 중립기가 박아도 될까요? 그런데 사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큰 넘겨야 될 사안이잖아요. 특히 지금 이번에 현근택 전 선대위 대변인도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당대표 조건에 딱 부합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사도 맡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를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이 또 이제 정치에 나서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측면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 일부 선수들이 이제 한동훈 장관의 당대표 차출설에 대해서 좀 뭐 말이 안 돼 이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약간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나가면은 뭐 쉬운 말로 이재명 대표 수사 이제 그만하겠네 이 논리는 사실은 그냥 하는 얘기인 것 같고 민주당 쪽에 어떤 그 기대에 섞인 약간 네. 그런 추측들 약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시풀 띵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지금 가미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배도 저번에 이제 칼럼을 통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한 장관이 이렇게까지 띄어지는 것은 정치의 종말이다 이렇게 또 칼럼을 쓰셔가지고 타사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논란이 많았습니까? 동아일보에서도 이렇게 보수 진영의 희망을 꺾는 건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그러니까 분들이 다시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구어체로 풀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당신들이 오죽 못났으면 정치 여러 가지 헤게모니를 한동훈한테 다 뺏기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지 한동훈 장관이 부상하면은 정치가 끝장난다 이런 취지의 설명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일부 매체에서는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좀 네. 곡해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또 민주당 이거- 쪽에 편하게. 제가 마지막으로 중립기 네. 한번 받고 저희 방송 마칠 텐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한 장관이 앞서 선배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정치의 사법화와 심지어 검찰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선배의 우려대로 정말 한 장관을 다시 이제 당 대표로 이렇게 밀어준다면은 여론의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한 장관을 밀어줄 수 있을까요? 이제 선택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검찰 선후배가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를 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게 현실화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란, 문제점. 저는 민주당은 그걸 의식해서 계속 한동훈 당대표론을 저는 그렇게 뭐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리스크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다고 친다면 네. 그럼 반대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사불란한 어떤 국정 운영. 예를 들면 네. 지금 대통령은 사실 이런 얘기들을 예전부터 많이 해왔어요. 그 취임한 이후로 대통령을 해보니까 여당이 너무 제대로 안 도와준다. 그런 얘기는 사실 대통령이 되게 많이 했었죠. 했다고 봐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더 일사불란한 어떤 당정 관계의 확립 이런 걸 더 원할 수는 있죠. 네. 거기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건 분명해요. 네.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언젠가는 네. 자기 윤심을 발현하는. 네. 그러니까 이 리스크적인 측면을 가져갈 것이냐, 네. 고려할 것이냐, 아니면 리스크적인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효과적이고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배팅을 할 것이냐. 사실은 그건 대통령의 전적인 판단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위해서 한동훈 장관을 당대표로 미느냐 여부는 또 별개의 문제지만